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프 인슈런스, 즉 생명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라이프 인슈런스의 분류부터 좀 해주시죠. 예, 크게 분류하면은 커버되는 기간에 따라서 크게 분류해서 텀 라이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머넌트, 종신보험에 죽을 때까지 커버되는 퍼머넌트 라이프로 크게 대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텀 라이프의 경우는 보통 10년, 15년, 20년, 뭐 맥시멈 30년까지 커버되는 그런 내용으로 커버가 되는데 비용이 좀 싸지요.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30년이면 30년 이후에 다시 들려 그러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겠죠. 그렇지만 30년 동안은 처음에 정해진 그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텀 인슈런스 자체도 꼭 10년, 15년 이렇게 이분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면 11년, 12년, 뭐 17년 이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텀 인슈런스 속에는 ROP라고 그래서 리턴 오브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20년 제가 텀을 들었는데 20년 후에 내가 그 원금을 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이더입니다. 그 대신 비싸겠죠. 이런 혜택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쪽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퍼머넌트 속에는 우리가 보면은 다 같은 그 대별에서 볼 때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보면 홀 라이프와 그 다음에 유니버설 라이프, 베리어블 라이프 뭐 이런 정도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 퍼머넌트, 즉 종신보험 안에도 뭐 홀라이프, 유니버셜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홀라이프와 유니버셜의 차이점은 뭔가요? 네, 홀 라이프는요, 우리가 이제 보험료와 그다음에 페이스 어마운트, 그다음에 현금 가치, 캐시 밸류, 리스크 면에서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 이런 걸 한번 유니버설 라이프와 홀 라이프를 한번 대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험료를 따지면요, 홀 라이프는 픽스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픽스된 금액이 계속해서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유니버설 라이프 경우는 내가 내던 거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300불 내는 거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좀 미리 좀 올릴 수도 있고 좀 플렉서블하죠. 그다음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페이스 어마운트도 홀라이프인 경우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런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유니버설 라이프는 어저스터블 조정 가능합니다. 높일 수도 있고 주로 낮추는 데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현금가치 소위 캐시 밸류 면에서 볼 때는 고정 이자율이 지급되거나 고정 정해져 있는 디비던드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측 가능하죠. 그 대신 유니버설 라이프는 시장 변동에 따라 인덱스면 인덱스, 베리어블, 그 베리어블 시장 변동에 따라서 캐시 밸류가 높았다 낮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험성 면에서 본다면은 홀 라이프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계속해서 우리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유니버설 라이프는 관리가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유연하기 때문에 리스크 면에서는 홀 라이프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장점이라고 본다면 홀 라이프는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죠. 예측 정말 가능합니다. 그 대신 유니버설 라이프의 장점은 유연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고 그 대신 홀 라이프는 프리미엄이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프리미엄이 비싸죠. 유니버설 라이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누어 보시면 되겠고요. 홀 라이프인 경우는 주로 뮤추얼 컴퍼니들이 주로 많이 홀 라이프 프로덕트를 내놓죠. 그다음에 유니버설 라이프의 경우는 인덱스를 많이 투자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텀과 그다음에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텀과 그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의 그 가장 큰 보험료에 대한 차이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텀 라이프는 텀 얘기대로 텀 10년이면 10년,
그 기간 동안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훨씬 싸죠. 퍼머넌트보다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가격 면에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캐시 밸류라는 그런 그 표현을 쓰셨는데 텀과 그 퍼머넌트에서의 캐시 밸류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지금 그 텀은 캐시밸류가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슈런스만 커버하는 거죠. 커버하는 거고, 그다음에 퍼머넌트는 내가 넣는 금액이 인슈런스를 커버하고, 그다음에 캐시밸류가 더 쌓여서 자산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가격 면에서 혼돈을 해서 그 질문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인슈런스 에이전트가 얘기를 하는 방송을 들었어요. 50만 불에 이 나이에 뭐 얼마를 커버를 하는데 한 달에 30불이면 됩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에이전트를 찾아왔어요. 내가 몇 달 전에 든 거는 똑같은 커버리지 어마운트인데 내가 300불을 내는데 어떻게 이 라디오에서 들은 거는 30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얘기를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대별을 하면 간단하겠습니다. 터m 인슈런스는 우리가 아파트에 렌트를 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1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퇴거를 할 때는 그냥 그대로 퇴거하는 거예요. 아파트비만 냈으면. 그런데 집을 사가지고 갈 경우는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경비가 많이 들겠죠. 그런데 내가 집을 살 때 100만 불에 샀는데 뭐 어느 일정 기간 후에 그 집을 팔고 나올 때 200만 불이 됐다. 그럼 그 차액을 캐시백이라고 보는 거죠. 그 차익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캐시밸리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그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라이프 인슈런스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기능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라이프 인슈런스는 이제 되게 보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산을 저속하기 위해서 프로텍션과 레가시의 그 상속 그런 거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도 그것이 중요한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점점점 리빙 베니핏에 대한 그 비중이 많이 커지고 관심도 늘어나고 라이프는 내가 죽었을 때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베니핏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어누이티와 같이 양대 산맥으로 라이프가 요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게 얘기를 하면요. 리빙 베니핏에는 요즘엔 그 텀 인슈런스 속에서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텀 인슈런스 속에서도 이 리빙 베니핏 그 와이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장착이 돼 있어요. 따로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텀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퍼머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점이 장착이 돼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내가 ASS 소위 Accelerate Access Solution이라 하는 그런 롱텀 케어를 크로닉 일네스가 발생했을 때 내가 2%씩 전체 금액의 2%씩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요새 텀이든 일반 퍼머넌트든 간에 장착이 되어 있는 인슈런스들은 크리티컬 일리스, 그다음에 터미널 일리스, 그다음에 크로닉 일리스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 그 롱텀 케어 그러니까 소위 ADR이 발생했다. ADR에서 두 가지를 불편해서 롱텀 케어를 크로닉을 신청을 했다. 아니면 내가 암에 걸려서 어, 12개월 내에 죽음을 앞뒀다. 이런 경우에는 인슈런스 컴퍼니에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내가 100만 불짜리면 그중에 얼마를 미리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인슈런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라이프 인슈런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건강보험이 커버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65세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메디케어가 되기 때문에, 메디칼이 아니고 메디케어가 커버되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비라든가 또 이런 의사, 또 메디칼 익스펜스가 거기서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60세가 되신 분이 건강보험도 마침 그때가 끊어졌을 때예요. 근데 암이 걸려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 있는 집을 팔아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택하는데, 만약에 도움이 됐던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인슈런스 컴퍼니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아니 내가 100만 불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인슈런스 이 상황에서 미리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치료비와 생활비를 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그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죽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베니핏이 뭔가를 생각을 하셔서 어누이티와 같이 라이프 인슈런스도 내 리타이어먼트 양대 산맥 중에 하나라고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라이프 인슈런스의 중요성과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